아스팔트 같은 거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혹은 뭐 운전까지 안 하고 그냥 걸어가다 보면 정말 아지랑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도로는 오히려 물이 차 있는 것 같은 혹은 뭐 약간 거울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슨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기도 빛을 굴절시키는 굴절률이 있는데요. 빛의 굴절률이 공기의 밀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현상은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도로에 가까운 쪽은 밀도가 낮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조금 높거든요. 밀도 차이 때문에 멀리서 온 빛이 도로 면에서 굴절돼서 우리 눈에 보기에 하늘이 비쳐 보이는 겁니다. 사실 물이 아니라. 그걸 신기루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가끔 거꾸로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이 온도가 더 낮고 위쪽이 온도가 더 높고 보통 도로면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게 굴절이 반대로 일어나서 보통 말씀하신 신기루는 예를 들어 차가 달려온다. 그러면 차의 모습이 마치 수면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일 때처럼 뒤집힌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가 오히려 차갑고 위가 오히려 뜨거우면 뒤집힌 모습이 아니라 똑바로 보이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그 오래전에 배를 타고 먼 대양으로 갔을 때 지구가 둥그니까 직접 보면은 안 보이는 배가 그 수평선 아래에 있는데 이 현상 때문에 얘가 위로 보일 수 있어요. 대박. 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수면 위에 큰 배가 공중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유령선이네요. 예, 그래서 실제 그런 사진들도 찾아보시면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네.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 현상을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플라잉이라고. 예, 해적선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프라잉 더치맨이라는 게 뭐예요? 전설 속에 먼 대양에 갔더니 아마 그 네덜란드 쪽 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더치맨이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게 일종의 선원들 사이에 얘기가 있었어요. 유령선 같은 것이 공중에 바다 위에 떠다닌다 떠 뭐 이런 거. 그게 이 현상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게 저 바닥의 습도가 높으면 더 잘 굴절이 됩니까? 아니면 없을 때 더 잘 됩니까? 사람들이 그 오해하더라고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공기가 더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거든요. H2O는 분자량이 O2나 N2보다 더 작아서 사실은 밀도가 더 줄어요. 공기 중에 물기가 있으면 예, 모든 기체 분자들은 표준 조건에서 몇 리터 안에 몇 몰이 있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H2O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에 있으면은 다른 O2나 N2보다 그 분자가 더 가볍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더 줄어들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수분의 영향 때문에 밀도가 변할 수 있고 그러면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공기의 굴절률은 분명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 오고 다음에 햇빛 쨍쨍 떼서 아스팔트 막 달궈지면 그때가 제일 아지랑 현상이 좀 세게 오겠군요. 하늘을 볼 때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나요? 물론 이런 뜨거운 땅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없지만 이제 하늘을 볼 때는 대기권을 별빛이 통과하잖아요. 만약에 대기권이 없다면 정말 예쁜 점으로 보여야 돼요. 가만히 계속 한 자리에 고정된 점으로 보여야 되는데 통과하는 대기권이 계속 흘러가겠죠. 그러면 빛이 날아오는 경로가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별이 반짝거린다라고도 느끼는 이유가 별빛이 도달하는 포인트가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TV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왜 헬륨가스 이렇게 먹고 소리 내잖아요. 이건 소리가 왜 바뀌는 겁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성대에서 내잖아요. 헬륨을 먹는다고 해도 성대의 길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 뭐 진동을 하는 것들, 이 주파수도 변하지가 않거든요. 소리가 달라지는 것들은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헬륨은 속도가 빠르다, 소리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높아진다, 이게 끝이에요. 헬륨을 마시면 네, 그럼 궁금한 거예요. 아니 소리가 거기서 빠른데 그거랑 말하자면 스탠딩 웨이브가 일어나는 거에 뭔 상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논문까지 찾아보고 안 거죠. 안 변합니다. 목소리 변하지 않는데 우리 목소리에 맵시라고 하는 음색들이 있잖아요. 네.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여기저기가 섞여 있는 거. 우리가 사인파를 소리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공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증폭을 하고 이 부분이 줄어들고 하면서 우리 목소리 맵시가 만들어져요. 네네. 그런데 헬륨을 마시게 되면 내부에서의 그런 스탠딩 웨이브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변하기 때문에 성대에서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똑같은데 아래쪽은 증폭을 안 하고 위쪽만 증폭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실제로 톤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인데 이 부분은 누르고 이 부분만 커지면서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 성대 쪽 근육이 뭐 변화를 줘서 성대가 이렇게 좁아져 갖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성대는 그대로고 우리의 목소리 내는 것도 그대로이나 어쨌든 공명에 공기 같은 게 필요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진동하는 데 있어서 헬륨은 좀 높은 음 쪽은 많이 증폭을 하고 낮은 음 쪽은 거의 줄이고 정확하네요. 이러다 보니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난다 이거죠? 반론 나와서 좋습니다. 네. 실험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실린더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물을 채워요.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병 뚜껑으로 후 하고 하면 여기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소리 나죠. 그럼 첫 번째 사고 실험. 물 위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그 부분을 차 있을 때. 그게 1번. 2번은 그 부분을 공기를 다 빼고 헬륨으로 채웠을 때. 그때 음의 높이가 달라지는지 달라지지 않는지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이유가 빛의 분자의 밀도가 있을 때 밀도가 낮을수록 소리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라서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소리의 전파되는 속도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속도는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이 소리의 파장을 놓고 시간에 소리가 한번 사운드 웨이브를 뭐라고 하지? 음파의 주기를 T라고 하면 T분의 파장인데요. 그걸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파장 곱하기 소리의 진동수예요. 그러면 헬륨을 채운 이 공기 기둥은 속도가 빠르고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소리의 파장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진동수가 더 커요. 그래서 공기를 치우고 헬륨을 넣은 다음에 후 하고 이 공기 기둥을 진동시킬 때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음 높이가 높아지는 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대가 떨리는 진동수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성대를 공기 부분이 채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아까 그 사고 실험처럼 물 위에 비어있는 실린더라고 생각하면 이 높이도 일정해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정상파의 파장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헬륨을 채우면 거기서는 음속은 빨라져요. 그럼 진동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좀 다르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말씀하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 기둥 어떨 것 같아요? 정상파랑은 좀 다른 그쵸? 네, 상황일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만든 건 요만큼을 만들어내면 우리의 구강 구조와 이 공간 때문에 증폭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그쵸. 하나만이 아니고 배음이 그 얘기구나. 되면서 여러 개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그런데 중에 필터링처럼 그쵸. 일부는 눌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공명도까지 빨라지니까 바뀌는군요. 네. 오히려 조금 더 톤이 높은 부분들이 공명을 그러네요. 잘하게 변하고 톤이 낮은 부분은 공명을 못하게 돼버려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밌네요. 스피커가 됐든 악기가 됐든 헬륨으로 가득 찬 챔버 안에 넣고 틀면 소리는 다르게 들리는 거고 고음이 강조되겠네요. 네. 똑같은 스피커여도 그렇죠. 그렇게 들리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쉬프트 되는 거랑 그대로인데 여기 이렇게 변하는 거 이퀄라이저. 재밌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헷갈리고 있었네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네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소리가 높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소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성대 윗부분의 공기 기둥이 만족하는 정상파 조건이 변해서 높은 음에서 공명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따라서 높은 음의 스펙트럼이 강조되는 소리로 바뀌는 거네요. 내가 도라고 하면 헬륨을 넣어도 도예요. 근데 우리가 도라고 제가 그 음을 냈을 때 진동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거든요. 여러 개 섞여 있는 것 중에 높은 음 쪽이 강조가 돼요. 하지만 기본 진동수가 변하는 건 아니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벌들, 특히 이제 꿀벌이 멸종되면 지구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론자들도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팩트입니까? 아니면 꿀벌 말고도 뭐 모기나 파리가 다 그것도 빈자리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당연히 꿀벌이 없어지면 심각하겠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분을 매개하는 곤충이 꿀벌만 있는 건 아니죠. 심지어 모기, 파리도 다 다니면서 다 하긴 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보는 게 이게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꿀벌이 없으면 그 빈 자리를 또 채울 종들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바퀴벌레. 예. 문제는 꿀벌이 다 멸종할 만큼 환경이 안 좋아지면 단순히 꿀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문제 때문에 인류 생존 자체가 정말 그렇지 않을까. 단순한 꿀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꿀벌이 다 죽을 정도면 그게 이제 위험한 거지, 꿀벌 죽었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위험한 건 아닐 수도 있다. 당장 우리가 키우는 작물은 크게 치명타로 있겠죠. 그 속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꿀벌이 멸종되는 속도와 그렇죠. 다른 종이 그 틈새에 다시 진입할 때 걸리는 시간이 더 길면 그렇죠. 아니 꿀벌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말벌들이 너무 죽이더라. 보셨어요? 그 말벌 한 마리가 꿀벌집 한번 털면 무섭더라고요. 한 마리가 거의 아 진짜요? 장수말벌 이런 애들이 한번 가면 학살을 해요. 저도 그 저기 다큐멘터리 봤는데 참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아우, 너무 근데 막상 여기다 말벌 만나면 도망간다. 아 그래요? 무섭잖아요, 말벌. 무섭죠. 장수말벌 들어오면 이게 뭐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꿀벌들이 걔를 감싼대요. 네, 맞아요. 아 맞습니까 그게? 다 감싸갖고 막 비빈다는 거예요. 열을 올려갖고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자폭한다고. 왜냐면 이제 걔가 납두면 이제 어차피 이 꿀벌 이 유주직은 끝나는 거니까 꿀벌들이 달려들어갖고 걔를 감싸고 뭐 죽든 말든 끌어안고 막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갖고 마찰열을 일으켜갖고 온도를 막 40도 이렇게 올리면서 같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쪄 죽이는 거네요. 응. 신기하다. 같은 꿀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장수 말벌들은 앞으로 좀 학살을 좀 그만두시기를 강력하게 보다의 이름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